안녕하세요. 민들레 원장입니다. 한의원에 방문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어지럽다 표현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패턴은 몇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거의 대부분은 잠깐 어지러우신 거죠. 갑자기 좀 어지러운 느낌이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 외에는 심한 어지러움이 있으실 때 빙글빙글 돌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한의원으로 빨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어지럽다 토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인분들께서 기력이 좀 떨어지고 어지럽다, 기력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한의원에 모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죠. 어지러움은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심하게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 구토까지 하신다고 하더라도 양방에서도 한 일주일 정도 편안하게 안정을 하고 쉬게 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안정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대부분 그 시간이 지나고 회복이 되면 어지러움증이 사라지고 재발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어지러움증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니스라고 표현을 해요. 아찔하고 붕 뜬 느낌? 그 다음에 벌티고라고 해서 이것은 빙글빙글 도는 현기증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균형이 있어요. 뇌 기능이 좀 약할 경우에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게 있죠. 그 세 가지로 보면 되고요. 크게 어지럼증을 환자분들이 표현하실 때는 대부분은 머리가 멍해요, 띵해요, 울렁거려요, 배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심을 잘 못 잡겠어요, 멀미해요, 그리고 물체가 흔들려 보여요, 두 개로 보여요 라고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운이 많이 없는 거를 가지고 어지럽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보시면 돼요. 어지러움이라는 것은 머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시는데, 사실은 머리 문제가 아니에요. 한 50에서 60% 정도는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이라는 그 평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제가 있고, 10% 정도는 이제 뇌 기능이 약하거나 뇌경색 같은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고, 그 외에 한 20% 정도는 생각보다 심리적인 어떤 문제로 인한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어지럼증은 그렇게 이제 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지럼이라고 하는 거는 네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해요. 첫 번째는 귀 속에 있는 평형기관이에요. 전정기관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몸의 이제 위치감과 공간감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눈이에요. 시각. 우리의 눈에서 사물을 보는 거, 그리고 척추. 온몸을 담당하고 있는 척추. 이 세 가지에서 모인 정보가 우리 뇌로 가죠. 뇌로 가서 공간과 평형을 인지하는 거야. 통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뇌에서는 그것을 판단을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다, 아니면 삐뚤어져 있다, 조정해야 된다, 미세한 조정들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귀 속의 평형기관, 시각, 척추, 그리고 뇌, 네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서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네 가지 기능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분명히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도 움직이고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조정을 하려고 하죠. 거기서 어지러운 느낌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어지럼증이 발생하셨다고 하면, 먼저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가만히 누워서 1, 2분 정도 쉬시면, 안정을 취해주시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깐 쉬시는 거, 또 과로하거나 무리하지 않는 거 필요하고요. 급격한 움직임을 하게 되면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걸어 다니는 거, 그리고 운전은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운전 좀 피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수영 같은 급격하게 온도 변화가 있는 운동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쉬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단순하게 가벼운 어지럼증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빙글빙글 돌고 구역감이 나거나 구토까지 하는 심한 어지럼증 증상이 생기시면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빙글빙글 돈다는 걸 전정성, 회정성이 있는 어지럼증이라고 말을 해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석증이요. 이석 들어보셨나요? 귀 속에는 이제 전정기관이라는 평형 감각기관이 있는데, 전정기관에는 세반고리관이라고 해서 세 개의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전정기관 속에는 이석이라고 하는 칼슘 덩어리로 된 돌멩이가 있어서 그 헤어셀을 조절하면서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 이석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제자리에서 떨어져서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는 빈 공간이 아니고 림프액이 차 있는데, 림프액이 출렁거리면서 내가 지금 위치가 잘못됐다, 내 몸이 삐뚤어졌다, 흔들린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오류가 생겨서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석증이 바로 그렇게 발생하는 거고요. 이석증의 영문은 BPPV라고 하고, 양성 돌발성 체위성 발작성 현운이라 그래요.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악성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 거고, 돌발성
갑자기 발생하는 거고, 체위성, 몸의 위치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몸이 너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석이 제자리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이 반고리관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후반고리관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거의 80%예요. 그리고 옆으로 있는 측반고리관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10%, 15% 정도 되고, 상반고리관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석이 들어가면 후반고리관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석이 들어가서 림프액을 출렁거리면서 균형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몸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눈동자가 떨려요. 몸이 틀어지면 눈동자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석이 들어가게 되면 눈동자가 같이 떨리게 된다. 이것을 안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지럼증을 진단할 때는 빙글빙글 도는지, 그 다음에 눈동자가 떨리는, 흔들림이 비정상적으로 있는지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지럼의 증상은 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속되는 시간은 1분 미만으로 아주 길지는 않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회복하는 방법은 이석 정복술이라는 게 있어요. 제자리에서 떨어진 이석을 돌려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는 이제 애플리 방법, 그리고 서먼트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고개를 돌리고 눕게 하고 또 한참 있다가 엎드리고 하는 식으로 움직여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석이 반고리관을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술법이 있거든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즉시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시술을 몇 번 정도 더해서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증의 거의 대부분은 이석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석 정복술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하는 게, 당신은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이석의 문제가 아니고 전정신경 염증이 있다. 그래서 전정신경염이라는 진단명을 붙이게 되죠. 증상 자체는 비슷한데 그게 심플하게 보면 이석증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자꾸 좀 오래 간다. 근데 그 증상은 이석증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는 전정신경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염증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우리 몸은 당연히 염증을 회복을 시키니까. 한의원에 어지러움증 치료를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전정신경염인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심한 어지러움증이 이석증으로 일어났을 경우는 먼저 신경과나 이비인후과를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잘 낫지 않는 경우에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전정신경염이 조금 더 많다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메니에르 증후군인데요. 이거는 어지러움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하고요. 청력이 떨어져요, 갑자기.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증을 동반하죠. 어지럼증, 이명, 난청, 세 가지를 동반하는 질환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석증은 1분 미만으로 짧게 끝나는 어지러움이지만, 메니에르 증후군은 20분 이상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굉장히 극심한 어지러움증을 유발을 하게 돼요. 좀 특이하게 이게 원인이 잘 밝혀져 있지 않은데, 1861년에 프랑스 의사 메니에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명명을 했기 때문에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기전을 조금 살펴보면 귀 속에 있는 뇌림프액이 붓고 이게 터져서 외 림프액과 섞여요. 그러면서 혼선을 빚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면 되고요. 치료를 위해서는 스테로이드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림프를 수술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함부로 수술하시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메니에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경향이 있어요. 우울하고 불안함이 아주 극치에 치닫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게 몰렸을 때 터지는 정신심리질환에 가깝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이석증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 재발하지 않아요. 오랜 기간 재발하지 않는데, 메니에르 증후군은 갑자기 왔다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심한 어지럼증 오셨을 때 어지럼증이 자꾸 재발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메니에르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것은 뇌질환인데요. 무서운 질환이지만 뇌경색 같은 경우, 혈전이 뇌의 어떤 부분을 막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석증이나 메니에르와 다르게 뇌경색이나 뇌기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빙글빙글 도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요. 살살 도는데 이게 다른 증상들을 동반하기 시작을 하죠. 한쪽에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 느낌이 있다거나 감각이 이상하고,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혀가 꼬인다든지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있으면 뇌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CT나 MRI 촬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수가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니에리즘 같은 경우에 청력이 떨어진다고 했죠. 청력 소실이 한쪽이 너무 좀 차이가 크게 난다 라고 하면 청신경에 종양이 있을 수가 있어요. 뇌신경 줄기 중에 8번 신경이 청신경인데 청신경에 종양이 있을 가능성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뇌경색은 아니더라도 손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손해는 우리의 움직임을 담당해요. 미세한 움직임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잘 할 수 있도록 주관하는 기관인데요. 손에 문제가 생기거나 손의 기능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면 균형을 못 잡고 약간 흔들리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의 기능을 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 호소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빙글빙글 도는 벌티고라는 현기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보다는 돌지 않는 아찔하고 멍한 느낌의 그냥 비전정성 어지럼증 호소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데요. 이것은 좀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뭐 체했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잠을 너무 많이 못 잤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저혈당이 왔다든지 심지어 뭐 공황장애가 생겼다든지 등등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저희가 봤을 때는 턱관절이나 경추의 문제로 인해서 상부 구조에 불균형이 생겼을 때 또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편두통 있으신 분들이 어지럽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으셨을 때 흔들렸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있고, 감기 같은 감염이 되고 나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면역력이 저하되면 어지럽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지러움 증상들을 호소하고 계시고요.